멀미를 잘하는 유전도 있나요? 네. 그러면 슌이는 하고 있어요. 벌써? 아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삼성유TV의 미니 아빠 슌이 아빠입니다. 이제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는 추석 때보다 오히려 친척 방문하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세뱃돈. 아이들도 신나는 것 같고 네. 사실 최근에 가족 모임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족 모임을 안 하시는 대신에 그래도 여행을 또 가시기도 하고 뭐 해외여행도 많이 준비를 하시기도 하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멀미입니다. 네. 일단 뭐 귀경길 자동차 타고 오래 가도 그렇고 버스 타고 오래 가도 그렇고 뭐 길이 막히니까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행을 가시더라도 비행기를 타거나 뭐 배를 타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맞아요. 이런 모든 경우에 멀미가 문제가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멀리 아버지 차 타고 가면은 멀미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멀미 제일 심하게 했던 게 전데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옛날에 가족여행 가다가 저 멀미 심해가지고 이 가족여행이 취소된 적도 있어요. 슌이 아빠가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봉지를 귀에 걸고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그거. 이렇게 멀미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른분들 중에도 멀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할 때 멀미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미가 뭔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멀미는 이제 주로 자동차, 비행기, 배 같은 운송기관을 탈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두통, 구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증상을 멀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놀이기구 탈 때도 발생을 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나서 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그네 많이 타면 약간 멀미예요. 이 멀미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기관들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귀 안쪽에 전정기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이 회전하고 뭐 어떻게 기울이고 가속하고 감속하고 이런 운동과 위치에 대해서 파악하는 기관이 전정기관이고 우리가 보는 거 시각 이것도 이제 멀미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온몸의 감각들이 왜 자동차 타면 떨리거나 이런 거 감지를 하잖아요. 이런 온몸의 감각들도 모두 멀미를 유발하는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세 가지가 약간 부조화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멀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운동과 위치를 파악하는 여러 감각기관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선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핸드폰을 보면 멀미가 제일 나잖아요. 맞아요. 우리 눈은 고정된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떨리고 있어. 그 자동차는 막 앞뒤로 왔다 갔다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정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뇌가 이 정보들을 종합할 때 헷갈리니까 이 불편한 감각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중에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버리면 멀미를 좀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분들 그분들도 멀미를 하십니다. 아, 진짜? 네. 생각보다 이 시각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진 않고 이 멀미를 유발하는 데 가장 큰 주범은 전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몸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거든요. 이 예측이라는 건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느낌이 날 거야, 이런 감각이 올 거야, 이런 걸 우리 몸에서 계속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상과 맞으면 좀 편안합니다. 근데 그 예상과 어긋나게 되면 불편한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각을 예상한다는 게 어떤 예가 있냐면 왜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보면 걸어갈 때 이상한 느낌 느끼는 분들 맞아요.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올라탈 때는 어떤 느낌이 날 거고 내릴 때는 어떤 느낌이 날 거다 이걸 예상을 하는데 그 예측을 벗어나니까 불편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도 안 타본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갈 때 가다 서다가 약간 불규칙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리고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도 우리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감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멀미가 발생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명절 때 길 많이 막힐 때는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멀미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감각 예상하는 것과 관련된 게 우리처럼 육지에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면 배멀리 하잖아요. 근데 배에서 장기간 항해하신 분들은 땅에 내려오면 육지멀미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정상이라고 예상을 하고 배에 타고 있을 때는 거기에 적응해버리면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멈춘 땅에 오면은 멀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아까 말한 세 가지 감각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강한 냄새가
들어오면 오히려 멀미 심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한 향수를 쓰거나 방향제를 강한 거 쓸 때 그 냄새가 심할 때도 멀미가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고 막 더울 때 공기가 답답할 때도 조금 멀미를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나는 멀미 잘하는 사람이야. 차 타면 어지러울 것 같아. 심리적인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신기한 게 나이가 또 작용을 하는데요. 만 2세까지는 아이들이 멀미가 잘 안 생겨요. 진짜? 왜냐면 이 만 2세까지는 이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전정기관은 발달을 하려면 우리가 3차원적인 움직임을 해야 돼요. 뒤로 위아래 막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해야 이 감각기관도 서서히 발달을 하는데 걷기 전에는 이런 운동이 잘 없어요. 그냥 기어가고 멈추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전정기관이 멀미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가장 센 부분이니까 네. 아직은 전정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만 2세까지는 멀미가 별로 없다. 네. 그래서 만 2세부터 보통 멀미가 시작된다고 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초등학교 한 저학년 한 만 9세 정도까지 멀미가 더 잘 생겨져서 만 9세 정도 때 피크를 찍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겠다. 끝난애기나 이제 돌쟁이들은 별로 멀미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때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더 걱정해야 돼. 네. 그리고 또 유전도 있어요. 멀미를 잘하는 유전도 있나요? 네. 그러면 슌이는 하고 있어요. 벌써? 그렇구나. 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멀미가 잘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편두통이 많은 것 같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 유전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멀미를 하는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속이 안 좋을 때를 상상하면 좀 편해요. 창백해지고 그치. 막 식은땀 나고 그리고 애가 막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 울고 그런 경우에 얘가 차를 타고 나서 왜 이러지? 이런 증상이 나오면 멀미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특이하게 하품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 창백해지면서 하품을 쩍쩍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멀미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애가 막 울어요. 그렇다고 유튜브 보여주고 그러면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멀미 예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핸드폰을 보여주거나 책을 보여주거나 눈앞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는 시각 정보와 우리 전정기관의 정보가 헷갈리게 되는 그 요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수다를 떨고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 게 훨씬 속을 가라앉히는데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거 보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 탁 트인 시야가 있는 자리 그런 데 가는 데 좋아요. 그리고 운전을 좀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앞차 간격을 충분히 두셔서 급정거하지 않게 하시고 커브를 돌 때도 부드럽게 천천히. 도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운전이 멀미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멀미가 입덧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때 입덧 영상 찍을 때도 우리가 입덧을 못 느껴봐가지고 가장 비슷한 게 뭘까 생각했을 때 멀미랑 비슷한 맞아요. 것 같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입덧 예방법을 얘기할 때 빈속도 안 좋다 맞아, 공복이 안 했잖아요. 좋죠. 근데 멀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공복이어도 안 좋아요. 아이가 3시간 이상 공복이다 그러면 가벼운 간식을 먹여라. 대신 또 과식도 안 좋거든요. 또 저희가 입덧 있을 때 증상 깔아앉히는 것 중에 생강이 효과가 맞아요. 있거든요. 생강차나 생강이 들어간 뭐 과자 같은 거. 멀미 때도 똑같대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입덧과 멀미 비슷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운송수단에서 어디 자리에 앉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동차 탈 때는 앞자리에 앉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쵸, 시야 이제 때문에. 시야가 잘 보이니까. 네, 그거 마찬가지로 버스 타면 창가 자리. 그리고 비행기 타도 창가 자리. 그러니까 시야가 좀 트여 있어서 그러네. 멀미를 좀 유발하는 게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흔들림이 적은 자리도 좋거든요. 예를 들면 비행기는 이 날개의 앞쪽 모서리 부분이 진동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리를 잡을 때 미리 날개 앞쪽으로 조금 자리 잡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배를 타신다라고 하면 배 중간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뭐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시는 거 환기시켜주고 히터 너무 세게 틀지 말고 그렇게 이제 차량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저것 해도 안 되면 차량을 잠시 어디 세워두고 쉬시는 거겠죠.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 타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하게 멀미약 하면은 여기 붙이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귀 밑에 붙이는 이름도 비슷한 게 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죠? 애들도 뭐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귀 밑에 붙이는 약이 효과가 좋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약이 너무 세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신 먹는 약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멀미약은 먹는 거랑 귀 밑에 붙이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분은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성분이 스코폴라민이라는 약이 부교감신경을 좀 억제를 시키면서 우리 전정기관의 작용을 조금 억제하는 거예요. 먹는 약에는 그거 이외에도 왜 우리 입던 약에서 설명드렸던 항히스타민제. 맞아요. 그게 성분이 같더라고. 네. 그래서 먹는 약은 먹고 30분 뒤에 작용이 시작돼요. 그래서 30분 전에 복용을 하고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린이용으로 나온 약들도 있는데 보통 한 만 3세 미만은 복용이 금지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신경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일수록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멀미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굳이 약을 먼저 먹이지 마시고요. 이런 약물의 도움보다는 안전운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초등학생인데 멀미가 심하다 그러면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사셔서 복용하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붙이는 약,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붙였는데 요즘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이 부작용이 커요. 멀미약들이 공통적으로 좀 졸린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심하면 기억 상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뭐 눈이 막 커지고 입도 마르고 뭐 오히려 어지럽고 저혈압 오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안전하게 소아 청소년들은 먹는 약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멀미약이 입던 약이랑 성분이 같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항히스타민이 이제 성분이 같아요. 근데 이제 스코폴라민이 추가된 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임신 중에 스코폴라민을 복용해서 뭐 기형이 생기거나 뭐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찝찝하시다면 스코폴라민이 없는 멀미약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먹는 멀미약으로 복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이게 성분이 똑같아요. 카페인이 조금 섞여 있긴 한데 그 용량이 많진 않아서 멀미가 심한 경우에는 복용하셔도 된다. 만약에 내가 입던 약을 가지고 있다, 입던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 입던 약 먹는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운행하는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입던 약을 복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결국은 이게 다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마음대로 주지 마시고요. 꼭 정해진 용법대로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도 있고 3.1절에도 이제 연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연휴들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에 방해가 되는 멀미 어떻게 예방할지 우리 모두 함께 이 영상 보시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